병원에서 보면 환자와 간호사 그리고 간병하는 그 부모들 또는 자녀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광경을 보게 되죠. 근데 한 번은 아주 그 할머니 환자가 막 원통하게 울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딸이 간호를 하면서 간병을 하면서 무슨 약을 먹으라고 약이 이제 두세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무슨 색깔로 된 무슨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 할머니가 좀 치매기가 있었는가 봐요. 약을 먹으라고는 했는데 무슨 약이니까 보니까 그 두세 가지 약 중에서 먹으라는 약이 아니라 다른 약을 먹었어요. 근데 딸이 무슨 볼일을 보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보니까 먹으라는 약을 안 먹고 다른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발락 내면서 이 엄마는 막 그것도 모르냐고 눈은 뭐 뒀다 어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맹이었는가 봐요. 글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두세 가지 중에 뭐 먹으라고는 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먹은 거죠. 그러니까 원통하다고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뭐라고 하니까 응? 딸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러죠. 거기서는 그냥 뭐랄까 먹었으면 그러는 것 없다 해야 되지만 딸도 이제 다른 게 얽혔기 때문에 거기서 또 화를 발악 냈겠죠. 자, 치매 노인 간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참 어찌 보면 요양보호사든 간호사든 딸이든 아들이든 폭포갈 노릇이죠. 그런데 이 치매 노인이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이 치자 보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한자로 치, 어리석을 치죠. 어리석을 치, 천치 바보같이 백치 아다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매도 역시 어리석을 매더라고요. 어리석을 또는 미치광이 그렇게 했던데 어리석고 어리석으니를 치매 그러는 거죠. 한자에서는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그런데 이 치매 노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23년 기준으로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무려 124만 명이나 돼요. 이때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됐는데? 944만. 그러니까 944만 중에 124만 명이니까 무려 노인 인구의 13%에 해당됩니다. 이 노인 인구의 13%가 치매 환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그 등급이 6등급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치매 환자는 5등급까지 1등급에서 5등급까지를 치매 환자 그리고 6등급은 인지 지원 등급이다 해서 무슨 검사라든가 치료라든가 무슨 그 약제라든가 이제 이런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인지 이게 아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장애가 있을 때 인지 기능이 퇴화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까 그 노인의 경우처럼 금방 딸이 가면서 무슨 약 먹으라고 했는데 약 먹으라는 것만 기억했지 그 둘셋 중에 무슨 약인지를 고르지 못하는 색깔로 이야기해도 글씨 모르니까 또 읽어서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금방 밥 먹어놓고도 밥 먹지 않았다고 하는 거 내가 밥을 먹었던가? 금방 물어보는 말을 또 물어보고 또 어디 가서 내가 뭘 찾으러 왔는데 내가 뭘 찾아야지 손에 쥐고 이런 인지 기능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지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구가 23년 기준으로 해서 무려 124만 물론 중증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서 1, 2등급 같으면은 시설에 입소를 해야 할 정도고 3등급에서 5등급 정도까지는 그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 요양보 그 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그런 수준인데 대개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이제 그 의학적인 쪽이니까 대개는 그래도 노인성 치매 또는 혈관성 치매 기타 치매 해가지고 그 원인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치매 환자를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재산 얼마나 있는가 했더니 39%는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61%는 약
2억 정도. 그러니까 평균 내면은 이 사람 전부 합치면 약 1.2억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을 가지고 어찌 보면 요양 서비스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면 일상생활비와 요양 어떤 시설에 내야 하는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10년이면 그게 다 떨어질 정도죠. 평균 냈을 때는. 이 10년이면 1억 2천 다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인복지 쪽에서 지자체에서라든가 나라에서라든가 치매 간병비를 지원한다든가 치매 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약을 이렇게 지원한다든가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치매 노인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특수한 그 간병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줄 잡아서 뭐 제가 사는 이 전주의 2배 정도인데 여기에 사는 50만 정도만 간병 그 뭐랄까 혜택을 간병 돌봄을 봐야 하더라도 50만이면 우리나라 교사 인구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국가에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노인 복지 비용만 치매 쪽만 해도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죠. 그리고 검사비나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등급이나 또는 그 사람의 소득 기준이나 여기에 따라 또는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쪽은 특수 영역이기 때문에 간병할 때도 주안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주안점에 대해서 적어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한 그 딸도 그 어머니가 치매도 앓으면서 다른 병도 앓는다면은 이 치매를 앓는 치매 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병을 해야 되는가 상식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 친절한 이 모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금방 어떻게 갈 수도 있고 또 금방 이야기한 것을 까먹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욱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치매 전문 요양병원 여기 저도 이제 전라북도 사니까 전주에 사니까 뭐 있다고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보다 이제 전문적으로 하겠지만은 아마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중증이라 그러면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가면 좋지만 그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비 때문에 또는 다른 약것 때문에 또는 지리적 그 문제 때문에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심신의 사고를 안 일으키게 한다든가, 불안하지 않게 만든다든가, 화재 위험이라든가, 낙상이라든가, 이런저런 것으로부터 안전한 어떤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안전하게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집에서 쉽지 않은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 일반 요양병원에 치매 환자가 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요양병원도 사회하고 똑같더라고요. 거기서도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하면서 뭐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돈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거기서 그 대장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치매 환자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따돌리려는 경향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양병원도 그 건강 상태라든가 그 배경이라든가 또 지적인 이런 측면 이것저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어떤 인간이 힘이 센가 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대개 요양병원에는 정말 7, 80%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여자들이 오래 사니까 그러긴 한데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또 그래서 어떤 딸내미는 뭐 면회를 오면은 어떠고 저쩌고 누구는 면회도 한 번도 안 오고 뭐 그러면 거기서도 항상 얻어먹는 것도 얼굴이 있지 그것도 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와서 자기 부모만 딱 챙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간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거기 방 같이 쓰는 사람이라든가 이리저리 또 베푸는 사람도 있고 딱 자기 부모 먹을 것만 갖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넉넉하게 가져와서 다른 사람도 뭐 이를테면 뭐 반찬이든 뭐 과자든 음료든 이게 가는 사람 따로 또 거기 입원해서 보내는 사람 생각 따로 이것저것이 있는 거잖아요. 하여간 사회생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2-3달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요. 그러니까 다르구나. 같은 요양병원에 가더라도 1인실부터 2인실, 4인실 뭐 이렇게 그 있는 것만 해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자녀들 오는 것도 다르고 또 거기서도 하여간 이
계급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지낼 때 자녀들이 면회를 가든가 아니면 그 간병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안전하게 심신 상태가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보내도록 해야 된다는데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배려하는 게 쉽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그 딸내미처럼 이렇게 갈등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이게 또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금방 한 년말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자녀들은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기억 한 번 얘기해주면 금방 알아듣던 때하고 서너 번 이야기해줘도 금방 까먹는 이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가 얼마나 잘 되길 바랍니까? 대통령 돼도 시원찮잖아요. 내 새끼가 우주의 최고인데. 그래서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듯이 이제는 이 노인 되어서 부모가 치매 노인이 되면 애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이해하고 정서 상태, 아 화가 났구나. 지금 이 아주 나를 무시한다고 막 서럽게 우는구나. 그러면 그걸 수용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하고 이제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용서를 빌고 아 내가 잘못했다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인지력도 이해를 해야 되고 아 계속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정, 심신의 안정을 기하도록 해야 된다는데 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녀들도 이 치매 노인을 간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비판이나 구박이나 이런 것들은 감정을 이해 못 받는다는 거, 정서를 지지받지 못한다는 거, 내 인지력을 뭐랄까 이 평가해가지고 열등하게 무시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걸 못 참는다는 얘기죠. 자기가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을 건들면 급소를 건들면 누구나 울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어렵고 또 안 받아들이면 이 치매 환자들이 그런 쪽으로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도 어찌 보면 그 자녀가 온다든가 다른 사람들 딱 몰라보다가 새끼가 오면은 그 새끼 이름도 딱 기억하고 이 표정 딱 달라지고 감정이 딱 달라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최후에 기억하는 것은 최초에 기억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가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놀아줘라. 카드 놀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머리를 쓰게 독서하게 하고 아이 그림책이라도 보게 만들고 음악치료 노래를 해서 이를테면 그 이미자의 노래를 떠올리게 만들고 종각 선생님 선마을 선생님 그 뭐랄까 감정에 젖어들게 하면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인지가 살아날 수 내지 퇴화하지는 않는 즉 현장을 이렇게 현상을 그대로 보존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다음 미술치료 그러니까 독서치료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놀이치료라든가 이런 그 대화치료라든가 인지적 자극을 해서 인지가 퇴화되지 않도록 머리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기억력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들여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력을 했으면 출력도 해야 되잖아요. 입력과 저장과 출력 이게 잘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학생 때도 잘 안 됐는데 치매를 앓는 사람이 잘 되겠어요. 근데 천천히 퇴화되도록 내지 현상을 유지하도록 그런데 그런 감정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또는 인지적인 자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족이든 요양보호사든 간호사든 의사든 이런 치매 노인을 간병하는 것은 그걸 그 노인 상태를 이해하고 그렇게 정서적으로 심신 상태를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들이 가슴앓이를 했듯이 이제는 이런 노인 부모를 보면서 자녀가 좀 가슴앓이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자녀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누구한테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에 믿을 자식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그 노인의 참 서럽게 꺽꺽꺽 우는 걸 보면서 참 그러니까 그 자녀 노릇도 힘들고 부모 노릇도 힘들고 사람 노릇 자체가 힘들죠. 이런 치매 노인을 간병한다는 거 자기 부모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오죽하겠어요. 남은 자기 새끼 돌보는 것도 힘든데 선생 노릇도 그것도 힘들어요. 저도 선생 노릇 해봤지만 학원에서 학교에서 남의 자녀 참 힘들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기 부모는 어찌 보면 편안하니까 말로 함부로 했다가 그게 상처가 돼서 잊지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잘 풀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노인 간병 문제를 통해서 참 우리나라에 이런 환자가 많구나. 124만이나 되다니. 지금 더 늘겠죠. 그리고 노인의 20% 이상이 경증이든 중증이든 알타니.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간병은 특별한 어떤 적어도 상식이라도 있고 공부를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노인 진짜 부모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자기도 훈련을 해야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든 연습을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뭐 그냥 아마추어지만 간병도 간병 나름이다. 자기 간병을 할 수 없는 이 치매 노인은 타인이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런 환자가 있으면 적어도 이런 상식적인 것을 자기가 공부해서라도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덜 부딪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